자, 신경계.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눕니다. 자, 이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가 각각 어떤 부분을 지칭을 하는 거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됩니다. 말초신경계는 뇌, 신경, 척수, 신경 이렇게 신경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막 풀다 보면 뇌신경, 척수신경, 뇌 척수가 있으니까 중추신경계네 하고 오해할 게 문제를 막 풀다 보면 그리고 혼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하고요. 자기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해서 명령을 내린다. 자, 뇌는 대뇌, 간뇌, 소뇌, 중간뇌, 뇌교, 연수로 구분을 한다. 자, 여기 뇌의 구조와 기능, 여기 있는 이 뇌의 위치,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분포하고 있는 이게 대뇌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간뇌가 들어가고요. 소뇌, 중간뇌, 뇌교, 연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뇌, 뇌교, 연수를 합쳐서 우리가 뇌줄기라고 합니다. 뇌줄기. 자, 이 뇌줄기에 대한 얘기도 그전에는 잘 안 물어봤는데 요 근래 들어서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대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뇌의 기능이다. 그러면 대뇌가 하는 역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언어, 추리, 기억, 판단, 감정 등 고등 정신 활동과 감각, 수위, 운동의 중추다. 감각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본 거, 들은 거, 냄새 맡은 거, 맛본 거, 그 다음에 촉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든 것들의 중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뇌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고, 수위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 임의적으로 우리 명령에 의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수위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팔을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지금 글씨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걸어 다닌다든지 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내가 생각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수위 운동이고 불수위 운동이라는 건 내가 내 명령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심장이 지금 뛰고 있지만 심장아 멈춰라 라고 명령을 내려도 심장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불수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대뇌는 좌우 두 개의 좌반구, 우반구 두 개로 되어 있고 표면에 주름이 많다. 주름이 많은 거는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함이죠. 자,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인 회색질이고 자,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뇌는 겉질과 속질로 구분하는데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어서 회색질이고 속질은 축삭돌기가 있어서 백색질로 되어 있습니다. 척수에서는 겉질과 속질이 바뀝니다. 대뇌랑 반대예요. 그래서 겉질이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인 회색질이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질이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기 때문에 겉질이 뭐 우리가 대뇌가 하는 역할들은 대부분 겉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령, 뭐 정신활동의 중추, 뭐 생각하고 뭐 추합하고 추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운동령은 우리가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운동령. 이렇게 구분이 된다. 자, 간내는 시상, 시사항, 하부, 뇌와 수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간내 시상은 척수나 연수에서 오는 감각 신호를 대뇌 겉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시상 하부, 이 시상 밑에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조절 중추다. 그리고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조절 중추며 항상성 유지 관여한다. 시상하부, 관내의 시상하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다른 내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뒤에 호르몬 배울 때 다시 한번 얘기가 됩니다. 자, 손에 평형감각. 우리가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면 눈을 감고 있더라도 몸이 기울어지면 우리가 그 기울어짐을 느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죠. 이런 거의 대부분이 손해가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평형감각. 몸의 평형을 유지하고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을 조절한다. 그렇죠? 몸에 이렇게 평형 맞추고 뭐 이렇게 할 때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땐 대뇌와 같이 움직인다. 중간뇌는 손해와 함께 몸의 평형을 조절하고 중간뇌는 자, 안구 운동 그리고 홍채 운동의 조절 동공반사의 중추다. 동공반사라는 거 우리가 테레비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의식이 없는 경우에 의사들이 눈을 이렇게 눈꺼풀을 올려서 눈에다가 손전등을 비추죠. 그죠? 그러면 이 동공이 내가 쓰러져 있더라도 이 동공을 조절하는 거는 대뇌가 아니라 중간뇌이기 때문에 동공의 크기, 홍채를 이완하고 수축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 의식이 없으면은 대뇌가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 한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동공반사를 해갖고 중간뇌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공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간뇌에도 이상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뇌교는 대뇌와 손해 사이의 정보 전달의 통로다. 그냥 통로입니다. 전달 통로. 뇌교, 다리교자. 연수와 함께 호흡 운동을 조절한다. 자, 연수도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죠.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등의 중추다. 자, 지금 얘네들은 거의 다 대부분 보면 내가 명령을 내려서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쵸? 내가 명령을 내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대뇌가 중추가 되겠지만 얘네들은 내 명령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내 명령이라는 건 연수도 내 거니까 연수의 명령대로 하면 내 명령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의식적인 거 그 내가 대뇌에서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등과 같은 반사 중추가 되고요. 뇌와 척수에서 오는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가 됩니다. 자, 연수에서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뇌의 좌측에 있는 좌반구는 우리 오른쪽 몸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대뇌의 우반구는 우리 왼쪽에 몸을 담당을 합니다. 왜? 연수에서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뇌의 역할들, 그 다음에 뇌의 위치와 함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자료 돋보기에 있는 대뇌의 부위별 기능은 우리가 단어를 들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 단어를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 단어를 말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 단어를 볼 때 활성화되는 부분. 듣는 거니까 청각, 생각하는 거니까 사고, 말하는 거니까 언어, 그다음에 보는 거니까 시각. 전부 다 뇌에 활성화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죠. 물론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대뇌가 기능이 분업화되어 있어서 부위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 그 대뇌가 손상 시 나타나는 장애는 감각 운동뿐만 아니라 언어, 기억, 감정 등 고등정신 활동에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언어 중추에 여기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말하는 거를 못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게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척수.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죠. 연수로 이어져서 척추 속으로 뻗어 있다. 척추는 뼈입니다. 뼈. 그렇죠? 척수는 신경계고요. 다른 겁니다. 자, 구조는 좌우로 한 쌍씩 신경다발이 뻗어나와서 온몸에 분포한다. 이건 척수신경이 되는 거고요. 자, 전근 앞전자죠. 그쵸? 배가 우리 앞쪽이니까 배 쪽에 있는 걸 전근이라고 하고 후근은 우리 뒤후자입니다. 그래서 등 쪽이 후근입니다. 전근에는 운동신경이 많고요. 후근에는 감각신경이 많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전근은 운동신경, 후근은 감각신경이 다발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척수의 겉질은 백색질이고 속질이 회색질이다. 신경세포체가 속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척수의 속질이 회색질이다. 아까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이었죠.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이거 두 개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뭐 보기로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능은 뇌와 말초신경계를 연결하는 흥분의 전달 통로다. 뇌와 말초신경계를 연결하는 흥분의 전달 통로고 무릎 반사, 땀 분비, 젖 분비, 배뇨 반사 등의 중추다. 자, 반사의 중추 나눌 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 목 위에서 일어나는 반사의 대부분 중추는 연수고요. 목 안에서 일어나는 반사의 대부분의 중추는 척수가 됩니다.
그쵸? 자, 목 위에서만 동공반사. 동공반사만 중간뇌가 담당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연수가 담당을 하고 목 아래 부분은 척수가 담당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면 뭐 좀 더 쉽게 암기가 가능합니다. 자, 흥분의 전달 경로다. 의식적인 반응. 의식적인 거라는 건 대뇌의 판단과 명령에 따라 일어난다. 즉,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반사는 내 의지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게 무조건 반사가 됩니다. 자, 여기 척수반사, 연수반사, 중간대반사. 자, 요거 기억하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기억이 가능하다. 자, 자료 돋보기 척수반사의 반응 경로다. 자, 지금 여기 뜨거움을 손가락 끝에 느꼈죠? 이게 그러면 자극이 감각이니까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감각신경은 후근에 있다 그랬죠. 등 쪽에. 감각신경에 전달이 되고 감각 정보가 대뇌로 전달이 됩니다. 뜨겁다라는 게 대뇌로 지금 가고 있죠. 뜨겁다. 근데 이게 대뇌로 갔다가 대뇌에서 다시 명령을 내려서 되돌아와서 손을 띄기에는 내 손이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이 척수가 중추가 돼서 다시 손을 띄라는 명령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근육의 반응기에 작용해서 손을 이렇게 띄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의 중추는 척수가 되는 거고 물론 뜨겁다라는 걸 느끼는 거는 대뇌가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뜀과 동시에 뜨거 하고 느끼는 거죠. 대뇌가 명령을 내린다면 뜨거 한 다음에 손을 띄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손을 띄게 되는 거는 척수가 중추인 척수 반사고 우리가 뜨겁다는 신호는 계속해서 대뇌로 가서 대뇌에서 뜨겁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자, 이 밑에 내용을 보면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으면 무의식적으로 손을 떼는 게 척수 반사다. 반응 경로는 자극 감각기, 감각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운동신경 반응인데 이때 중추신경이 척수다라는 거. 자,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대한 반응 경로를 물어볼 수가 있고 그 경로들의 중추가 뭔지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추가 척수인지, 중간뇌인지, 연수인지 혹은 대뇌인지 그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극은 대뇌로 전달돼서 손이 뗀 후에 뜨겁다고 느끼는 거고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기 전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므로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손상 시 나타나는 장애는 자, 후근이 손상이 되면은 자극을 느낄 수 없지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쵸? 왜냐면 운동신경이 살아있으니까. 운동신경이 손상되면 자극을 느낄 수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뭐 당연한 이 뭐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무조건 반사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들이 무조건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험에 의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갓난 애기들도 전부 다 이런 무조건 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부분을 연결하는 신경계로 뇌신경 12쌍과 척수신경 31쌍, 즉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이 뇌신경이고 척수에서 뻗어나온 신경은 척수신경입니다.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은 보통 얼굴에 많이 분포를 하고요. 척수에서 뻗어나온 신경은 보통 목 아래 부분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자, 이 말초신경계는 다시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감각기에서 수용한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을 합니다. 구심성이라는 게 구심력 할 때 그 구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원심력은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성은 바깥쪽으로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심성 뉴런으로 구성된 신경계의 구분이다. 구심성 뉴런은 감각신경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심성 뉴런은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자율신경계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체성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한다. 그러면 골격근하고 붙어있는 운동신경이 되겠죠. 운동신경이다. 요 원심성 뉴런이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이 되는데
체성신경계는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한다. 자, 41페이지 자율신경계.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으며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간내, 중간내, 연수 등의 조절을 받는다.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간내, 중간내, 연수의 조절을 받는다. 자, 자율신경계 말단이 혈관이나 내장기관에 분포해서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뭐로부터? 대뇌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명령 없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자,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눕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고,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다.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 요 밑에 그림으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신경절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신경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 부교감신경은 신경절과 신경 말단 모두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자,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분비가 되고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분비되는 이 신경절, 그 다음에 신경 말단, 시냅스 부분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 100%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 같은 기관에 조절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으로 기관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거를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기량작용이라는 단어의 뜻 기억해 주시고, 자, 교감신경은 몸의 긴장 상태로 만든 겁니다. 부교감신경은 긴장 상태를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몸이 이렇게 좀 뭔가 긴장하고 놀래고 뭐 이랬을 때 나타나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좀 이완됐을 때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역할들, 이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장 박동이 촉진됩니다. 우리가 막 긴장 상태가 되고 뭐 놀래고 막 이러면 막 심장이 쿵탁쿵탁 뛰죠. 그리고 호흡도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억제가 돼요. 그래서 소화액 분비나 소화관 운동이 억제가 되는 거고 동공이 커집니다. 뭐에 놀라면 눈이 커진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혈압 상승하고 방광이 확장이 된다. 자,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면 이거의 반대 기능입니다. 심장 박동이 억제되고 호흡 운동이 억제되고 소화관 운동이나 소화액 분비가 촉진이 되고 소화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동공 축소, 혈압이 하강하고 방광이 수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특징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감이나 부교감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하면 나머지는 반대니까 자연스럽게 기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감신경이 몸이 긴장 상태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보면은 이 특징들 기억을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다. 이 특징들은 시험에 꼭 물어보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자료 돋보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교감, 부교감 신경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신경절이에요. 신경절. 그쵸? 신경절. 자, 여기 시냅스 부분에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전부 다 아세틸콜린인데 교감신경 말단에서만 이렇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부분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 잘 물어봐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가 노란색이 신경절이기 때문에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은 게 교감.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긴 게 부교감. 자, 이거는 왜 선생님이 이렇게 글씨 쓰는지 알겠죠? 교감은 두 글자, 부교감은 세 글자. 부교감이 기니까 신경절 앞이 긴 게 부교감이다. 자, 기억하기가 쉽죠? 자, 거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운동신경, 체성신경계에서 요거는 운동신경인데, 운동신경, 마리집 신경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말단에서 분비되는 건 아세틸콜린이다. 자, 이렇게 운동신경은 하나의 뉴런으로 골격근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밑에 내용을 봅시다. 간은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다. 체성신경계. 나는 심장, 다도 심장에 연결되어 있어서 신경절 이전이 신경절 이후보다 짧다. 교감신경이다. 얘는 길다. 부교감신경이다. 그러니까 나가 작용돼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다가 작용을 해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은 심장 박동이 다시 느려지는 거죠. 자, 체성신경계는 중추에서 뻗어나온 원심성 뉴런이 골격근에 직접 연결되지만 자율신경계는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형성을 한다라는 거. 자, 신경계 이상과 질환, 중추신경계의 질환, 말초신경계의 질환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이다. 알츠하이머는 대뇌의 신경세포에 신경 독성 물질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상실, 우울증, 인지장애 같은 게 나타나고 또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죠. 다른 병이긴 하지만 자,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파괴가 돼 도파민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장애나 통증 등이 유발되는 병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거고 자, 루게릭병이라는 건 말초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즉 운동신경, 감각신경은 말초신경계입니다. 얘네들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파괴되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고 근력이 약화되고 근육이 강지되고 호흡곤란. 우리가 호흡도 이 어떤 그 근육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호흡곤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옆에 개념 짚어보기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세요. 자, 1번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된다. 2번 중추신경계에 속하지 않는 것 뇌신경 얘는 말초신경이 들어가죠. 자 3번에 1번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이고 속질이 백색질이다. 맞죠? 간내 중간내 연수를 합쳐서 뇌줄기라고 한다. 뇌줄기에 간내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뇌교가 들어가죠. 뇌교. 자 연수는 소화운동, 호흡운동의 중추다. 맞죠? 중간내는 평형감각기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몸의 평형 유지는 손해죠. 손해. 드립니다.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은 대부분 연수에서 교차가 일어난다. 맞죠? 자, 척수의 전근은 운동신경 다발이고 후근은 감각신경 다발입니다. 맞습니다. 자,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는 거는 척수 반사죠. 그쵸? 중추가 척수가 됩니다. 자, 자극이 피부로 와서 이게 뜨겁다는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척수까지 와서 척수에 다시 팔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신경을 통해서 팔을 뛰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중추가 척수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5번. 틀린 곳을 찾아서 옳게 고쳐라. 체성신경계는 주로 골격근에 분포하며 운동신경이죠. 체성신경계, 운동신경. 원심성 신경이고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니죠. 관계이시 내 의지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직접적인 조절을 받는다. 직접적인 조절 받지 않죠. 자,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고 짧죠. 짧고 부교감신경은 길다. 자, 교감신경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 교감신경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아세틸콜린. 자, 5번.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거는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 긴장된 상태의 몸은 교감신경에 의해 아니죠. 부교감신경에 의해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자, 6번. 다음 질환과 관계에 있는 신경계 이상 부분을 옳게 연결하시오. 알츠하이머는 중추신경계 이상, 파킨슨병도 중추신경계 이상, 루게릭병은 말초신경계 이상입니다.
자, 지금 뭐 여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특히 대뇌, 소뇌, 간뇌, 뭐 이런 특징들, 하는 역할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역할들 전부 다 꼭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